네,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좀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오늘 고등학생들이랑 뭐 중학생들, 학생들이 이제 주로 와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이제 들어서 학생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재밌게 웃겨 줄 수 있을까? 왜냐면 너무 이렇게 학생들을 상대로 이제 얘기하는 게 제일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근데 다행히 어르신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까 잠깐 밖에서 얘기 들었는데 이 과학자가 붙으면은 사람들이 잘 안 온다고 여기에 근데 이제 약간 무늬만 과학이고 거의 이제 이야기 저희가 사막에 하고 있는 이제 실험들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중간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모르시는 것이 있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제가 해 드릴 이야기는 저는 뭐 거의 일부분 오늘 이야기의 거의 일부분만 했었고 이제 수많은 공동 연구자들 제가 이제 독일에 있을 때 같이 연구했던 팀들이고요.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 이제 같이 연구하고 있는 팀들입니다. 이분들의 이제 연구 결과를 제가 대신해서 오늘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흔히 보통 이렇게 과학자 혹은 이제 식물을 연구하는 사람 이런 얘기를 뭐 한 100년이나 200년 전에 제가 이렇게 식물학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누군가에게 소개를 한다면은 사람들은 보통 이제 이런 모습을 떠올렸을 겁니다. 식물학자라면 당연히 이제 식물이 살아가는 그런 자연 환경에 가서 식물을 관찰하고 그 식물이 어떤 뭐 다른 식물들 혹은 다른 곤충들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 이제 이런 모습을 상상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요즘의 식물학자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어떤 이렇게 밀폐된 실험실 공간 이런 공간에서 이제 앉아서 식물이 이제 내는 어떤 얘기를 듣기보다는 이런 기계들 굉장히 이제 뭐 작아 보이긴 하지만 거의 이제 3억이 넘는 이런 기계들인데 이런 기계들이 만들어내는 기계들이 우리한테 얘기해주는 식물이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 식물에서는 이제 어떤 뭐 유전자들이 발현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자연에 나가면은 이제 그 식물을 정말 사랑하시고 많이 이렇게 관찰하시는 분들보다 오히려 식물을 더 모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식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길 가다가 저 식물이 뭐예요? 이러고 물어보면은 전 잘 모릅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뭐랄까 안타깝고 그래서 저도 이제 나름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주로 하려고 하는 거는 불과 200년 전까지만 해도 식물학자라고 하면 당연히 생각되었던 이런 모습들을 지금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가지고 자연에 간다면 좀 더 자연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뒤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룸보다 생각보다 이게 작아서 제가 지난 5년간 이제 어떤 한 식물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레이트 베이슨 데저트라는 요 사막에 갔습니다. 물론 여기 1년 뭐 12달 살았던 건 아니고요. 1년에 약 한 6주에서 8주 정도 이제 이 사막에 가서 어떤 한 식물을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삭막해 보이는데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좀 좋은 날도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이렇게 찾아다녔던 곳은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굉장히 이제 불타 있는 나무들입니다. 이렇게 여기 사막에서는 혹시 뭐 괜찮으시면 여기 불을 끄니까 완전히 다 깜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거기서 주로 찾아다니는 곳은 산불이 난 곳을 이렇게 주로 찾아다닙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연구하는 식물이 특별히 산불이 난 이후에만 발화를 하는 식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이제 사막 지역이어가지고 이제 여름에 이렇게 비가 내리면은 비가 이렇게 쭉 내리다가 분명히 비가 내리는 게 보여요. 근데 너무 뜨거우니까 지표면이 이제 다시 수증기가 돼서 훅 올라갑니다. 지표면에 닿기 전에. 근데 이제 그러는 사이에 번개가 치면은 이제 마른 번개가 이제 땅에 이렇게 툭 떨어지는데 그런 걸 맞으면 이제 이렇게 산불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연구하는 식물을 자연 상태 그대로에서 관찰을 하려면은 이렇게 불이 탄 나무 근처에 가면은 이렇게 식물이 이렇게 하나 두 개씩 발아해서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식물의 정식 이름은 이제 니코티아나 아테니아타라고 하는 식물이고요. 이제 야생 담배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피고 있는 담배랑은 전혀 다르고요. 근데 이제 그거랑 이제 비슷한 속에 섞여 있는 담배고요. 실제로 이제 오래전에 살았던 인디언들은 이제 요 식물을 이제 말아가지고 이렇게 피웠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주로 이 식물이 어디서 많이 발견되냐면 이렇게 나무 안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여기도 더우니까 인디언들이 담배 잎이랑 씨를 말아서 피우는 장소가 항상 땡볕이 아니라 나무 그늘 아래서 많이 피웠기 때문에 씨들이 현재 여기서 많이 발견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곳에 가기 전부터 이제 10년 넘게 사람들이 어떤 걸 가장 많이 연구했었냐면은 이 식물을 먹는 여기 조그만한 곤충이 보이시나요? 이제 요 곤충이 이제 이 식물의 천적입니다. 천적이고 다 자란 곤충의 크기는 이제 요 자연 상태에서는 여기 요거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요거보다 이렇게 더 크고 이제 나중에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곤충들이 이 식물을 이렇게 많이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식물이 계속해서 자연계에서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분명히 이렇게 엄청나게 먹성이 좋은 애들이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다는 것은 어떤 방어 기작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게 이제 뭔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사막이라고 해서 이게 물론 굉장히 좀 삭막해 보이긴 하는데 실은 굉장히 많은 동물, 곤충 그리고 식물들이 이 식물 주변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다양한 곤충들, 식물들이 이 식물 주변에서 어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연구를 많이 합니다. 이제 저희가 있던 연구소는 독일에 있었고요. 근데 이 사막은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여름 이제 3월, 4월 달이 되면은 이제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 식물을 연구하기 위해서 가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사막이 이제 근처에 이제 라스베가스가 있어서 항상 이제 라스베가스 공항에 이제 떨어져서 이제 갑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재밌는 거는 이제 라스베가스만 딱 떠나면은 주변이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자연 환경 그대로인데 역시 뭐 사람들은 그런 데 가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온실에다가 이런 꽃들을 만들어 놓고 벌들 주변에 조금만 나가면은 이거 실제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그냥 호텔에다가 만들어 놓고 여전히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라스베가스 갈 때마다 이런 거 볼 때마다 좀 약간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라스베가스가 여기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서 이제 차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달리다가 지도에는 길이 없는데요. 여기를 따라서 이제 쭉 달리다 보면은 이제 여기 근처가 이제 사막입니다. 사막이고 그 자연보호구역 또 지정돼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좀 이렇게 자연을 잘 관찰할 수 있는 곳이고요. 비포장도로가 사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된 길을 이제 30분 정도 이렇게 달리다 보면 저기 근처쯤에 이제 저희 필드 이제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조시아 트리라고 하는 나무인데요. 이상하게도 이 길 사이에 두고 이쪽은 없고요. 이쪽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2005년도에 이 근처에서 굉장히 큰 산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산불이 났을 때 전 뭐 이때 없었는데 이제 필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연기가 저기서 이렇게 딱 몰려오는데 우리가 이걸 피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빨리 이렇게 몰려와서 어쨌든 하던 거 다 버려두고 노트북만 몇 개 챙겨서 도망을 가던 도중에 바람이 여기까지 오다가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넘어서지 못하고 이렇게 가는 바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필드 스테이션을 이제 쓰고 지금까지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있는 곳은 이제 좀 황량하진 않고요. 이렇게 이 정도로 그래도 나무도 있고 풀도 좀 있는 곳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겨울에 이렇게 눈이 막 녹으면은 이제 눈이 와서 이제 봄에 눈이 녹으면은 그 녹은 눈들이 다 이렇게 강을 따라 흐릅니다. 여기가 이제 이 지역에서 거의 유일하게 있는 강인데요. 그래서 이제 요 근처에 이제 나무들도 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여기 근처에 이제 밭을 만들고 이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필드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뭐 굉장히 뭔가 건물이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컨테이너 몇 개 갖다 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 근방 수 킬로미터에 사람이 아무도 안 살기 때문에 전기도 안 들어옵니다. 다행히 이제 태양은 굉장히 뜨겁게 잘
받을 수 있어서 이런 태양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 쓰고 있고요. 보통 이제 저희가 한참 활동할 때는 낮에 그늘의 온도가 40도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리 여기가 저희가 지붕을 씌워놨다고 하더라도 이 컨테이너 안이 밤에 이렇게 잠을 잘 못 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름 저희가 이제 딱 가면은 가장 처음 하는 거는 자기가 잘 텐트를 이렇게 만듭니다. 만드는데 텐트도 당연히 이렇게 뭐가 덮여 있으면 굉장히 덥기 때문에 그냥 모기장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생활합니다. 생활하기 되게 편한 거는 이제 여기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뭐 안 씻고 들어가도 뭐라 할 사람도 없고 거기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부시시한 얼굴로 그냥 나가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이런 텐트의 안 좋은 점은 자고 있으면은 동물들이 가끔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슴 이런 애들이 와서 여기를 막 먹습니다. 이제 자기 먹을 건 줄 알고 그럼 이제 부시시켰다가 처음에 되게 놀랐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적응돼서 굉장히 편하게 이제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제일 무서운 거는 사람 소리입니다. 사람 소리. 왜냐면은 밤에는 우리밖에 없고 이제 우리 다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약간 사람 발자국이 이런 소리가 들리면은 혹시 누가 총을 들고 뭐 나타나는 게 아니야. 어쨌든 동물들 이런 건 별로 이제 안 무서운데 사람이 보면 무섭다는. 사실 이게 이제 접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거기서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는 반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독일에서 만든 다양한 식물들을 실제 이 식물이 살아가는 당에다가 심어 놓고 이 식물 주변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관찰을 하는 겁니다. 이제 깃발들이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쭉 있는데, 이제 다른 색깔의 깃발은 이제 야생 담배이긴 한데 야생 담배가 만들어내는 어떤 특정한 물질들을 못 만들게 해놓거나 아니면 좀 더 많이 만들어 이렇게 이제 해놓고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심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생 담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이제 강력한 이제 독성 물질인 니코틴을 뭐 만들지 못하게 해놓고 니코틴이 없을 때 이 주변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뭐 그런 걸 이제 관찰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만 지나면은 이제 밭이 이렇게 자랍니다. 이게 굉장히 한낮 같은데 한낮이 아니라 거의 아침 근처입니다. 아침에 이제 이렇게 가서 이제 식물의 이제 상태를 관찰하는 그런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이 전혀 살지 않는 이제 곳이기 때문에 이제 몇 가지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규칙은 뭐 이제 여기가 사막이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이동할 때 2리터 이상 되는 물을 자기가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자기가 얼마나 빨리 물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를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다가 가끔 이제 머리가 핑 돌 때가 있는데 그럼 이제 이미 늦은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그래서 항상 둘이서 다녀야 되고 특별한 일 없으면은 물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안 마시더라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저는 항상 이제 아침에 일을 하고 점심을 먹고 나면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처 저수지에 가서 이제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저수지에 갑니다. 그래 저수지에 들어가서 이제 수영을 하고 나와서 그거 그대로 이제 필드로 가면 이제 옷이 거의 말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편합니다. 이렇게 뭐 옷 갈아입을 필요 없이 뭐 그 정도로 이제 덥기 때문에 물을 항상 뭐 많이 가지고 다녀야 되고요. 뭐 동물들이 별로 안 무섭다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동물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방울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리고 이제 스콜피온, 이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스콜피온은 밤에 돌아다니지 않으면 이제 만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5년 동안 갔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방울뱀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이제 선글라스 절대 못 끼고요. 이어폰을 절대 못 끼고 이제 갑니다. 왜냐면 이제 걔네들이 거의 바위 색깔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실수로 걔네들 꼬리를 밟는다거나 아니면은 걔네는 항상 이제 공격하기 전에는 이제 정말 방울 소리를 내거든요. 이렇게 꼬리를 흔들면서 씩 이런 소리를 냅니다. 근데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빨리 피해야 되는데 이제 이어폰 끼고 있다가 못 들으면 안 되니까 이제 뭐 그런 항상 교육들을 이제 받고, 물론 이렇게 귀여운 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뱀들이 나타나면 이제 다들 이렇게 뱀 잡고 사진 찍으면서 약간 이제 그런 놀이를 하고 있고요. 주변에 당연히 이제 식당이 없기 때문에 사실 여기 입고 있던 옷이랑 입고 똑같은데 시간차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이렇게 옷을 빨래할 때도 그냥 아침에 나갈 때 물에 이렇게 담가 놓고 오후에 와서 빨래하고 이렇게 딱 널어 놓으면은 그날 밤에 입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그 주변에 음식을 이제 못 해먹기 때문에 뭐 이제 이런 음식도 이제 스스로 거기서 이제 해먹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과학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이건 이제 빨리 돌린 겁니다. 이제 빨리 돌리면은 이제 얘네들이 이제 자연 상태에서 얼마나 얘네들을 빨리 먹나, 이제 그 보통은 이제 이렇게 여러 마리가 한 식물에 없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건 약간 촬영을 위해서 몇 마리 이렇게 붙여놓은 건데, 이제 예, 그러면 이제 무지막지하게 잎을 갉아먹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나방의 애벌레고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제가 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던 거는 이렇게 무지막지한 애들이 먹고 있는데 얘는 어떻게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연구들을 했었고요. 예, 이제 조금 더 이제 가깝게 이제 들여다보면 이제 얘가 이렇게 먹습니다. 얘는 실시간입니다. 실시 이제 속도고요. 이제 얘는 이제 보통 이제 애벌레는 이제 탈피를 합니다. 이렇게 있다가 이제 정말 조금만 있다가 이제 탈피해서 커지고 한 이게 이제 한 4번에서 5번 정도 이렇게 탈피를 하면은 이제 이 정도 크기가 됩니다. 그럼 이제 잎을 이렇게 막 먹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 사이즈가 되면은 식물로서는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뭐 디펜스 물질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왜냐면 이제 거의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쫙 모아서 뿌리로 보냅니다. 뿌리로 보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생존을 도모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먹고 나면 잎이 없으면 다른 식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뿌리에 모아놨던 에너지를 빨리 이용해서 이제 꽃을 피우고 이제 자손을 남기고요. 이제 물론 이 정도 커지기 전에 이제 식물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이제 방어 기작들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먹기 시작하면은 이제 식물은 나를 먹고 있는 게 메뚜기인지 아니면은 이런 애벌레인지를 먼저 분간을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뭐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를 먹고 있는 곤충이 나를 뜯어서 먹고 있는지 아니면 찔러서 먹고 있는지를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먹고 있는 게 내가 만들어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독성 물질인 니코틴을 해독할 수 있는 앤지 없는 앤지를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제 판단한다는 건 정말 이제 사람의 기준에서 이제 말을 하는 거고요. 어쨌든 그거를 이제 구별합니다. 그래서 메뚜기들이 와서 먹으면은 이제 니코틴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왜냐면은 메뚜기는 니코틴을 해독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번 먹다가 자기의 근육이 마비되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도, 그러니까 모든 근육을 가지고 움직이는 동물들은 니코틴을 섭취를 하게 되면 신경에 이렇게 근육이나 이런 신경 전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조그만한 것들은 이제 해독을 못하니까 금방 도망가고요. 이제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해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견디고 이제 즐기시는 분들이 계시고, 얘는 사람보다 약 한 1000배 정도 더 해독을 잘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거의 뭐 아무 상관없이 이제 먹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포기할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이제 방어 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보이는 탄소 하나, 둘, 셋, 넷, 여섯, 탄소 6개짜리 이제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잔디를 깎거나 식물을 깎으면은 냄새가 이렇게 확 나지 않습니다. 그 냄새 중에 일부입니다. 그럼 이제 근데 사실은 그 냄새를 일부러 식물이 이제 뭐 사람들 좋으라고 만들어낼 리는 없고요. 이 물질을 맡고 누가 오냐면은 여기 이제 빅 아이드 뭐 큰 눈 노린재 뭐 이렇게 불리는 이제 곤충이 옵니다. 그러면은 아까 얘가 이제 먹으면은 그런 향기를 내면 얘가 그 향기를 맡고 와서 얘를 잡아서 먹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제거되는 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5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깨어난 아이들은 이제 이런 방어 기작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앞에 보여드린 그 큰 것까지 가는 거는 굉장히 이제 몇 개 안 살아남는 거기 때문에 이제 둘이서 같이 여기서 이제 공존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찔러서 이제 먹습니다. 물론 이렇게 지금 중간에 딱 잘랐는데 둘이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 이제 얘도 나름 여기 뿔이 있기 때문에 이제 뿔로 막 이렇게 치고 얘는 이제 그걸 먹으려고 하고요. 물론 그래서 요 정도 사이즈 이상 되면은 얘 사이즈는 거의 그 새끼 손톱 반만 하기 때문에 얘가 조금만 커져도 당연히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빨리 찾아와서 이제 먹어야 되고요. 또 다른 이제 방어 기작으로는 이제 식물 표면을 이렇게 만져보면은
이제 가끔 끈적끈적한 것들이 이렇게 이제 묻는 경우들이 있고요. 담배 같은 경우는 혹시 담배 만져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담배 냄새 굉장히 많이 나면서 뭐 끈적끈적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일부 식물들은 그 잎의 표면에 이제 이게 이 트라이콤이라고 불리는 건데 거기 끝에 보면은 이렇게 끈적거리는 이제 물질들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습니다. 이제 얘가 이제 사실은 이제 약간 단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약간 쓴맛 뭐 비슷하게 느끼겠지만은 여기 단맛이 있는 이제 물질들을 섞어놔서 깨어난 애들은 잎을 먼저 먹는 게 아니라 여기 요 끝에 있는 얘를 이제 먼저 먹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상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그 식물은 방어 물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얘가 좋아하는 애들을 이렇게 이제 끝에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얘는 이제 그냥 열심히 먹습니다. 그럼 이제 먹으면은 이제 특이하게도 이 애벌레 몸에서 약간 이상한 향기가 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의 몸에서 마늘 냄새가 나듯이 미국 이제 서양 사람들 몸에서 치즈 냄새가 나듯이 이걸 먹으면은 이제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이제 그걸 이제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얘가 이제 깨어나면 사탕이 있으니까 얘를 이제 막 먹습니다. 그러면은 이 애벌레 몸에서 나는 냄새를 이제 몇 개의 곤충들이 인식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이런 개미, 이제 개미가 와서 개미는 보통 이렇게 땅을 기어다니고 이 애벌레는 보통 이렇게 식물 잎에 있으니까 위에 있기 때문에 개미가 어디에 벌레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애벌레가 에서 나는 냄새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애벌레가 막 이걸 먹고 나면은 이제 응아를 할 텐데 거기 이제 거기서 나는 이제 냄새들을 맡고 이제 샥 와서 얘를 탁 이제 잡아서 죽여서 자기 은신처로 데리고 갑니다. 이제 실험들은 이제 뭐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몸에서 나는 냄새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냄새를 분석해서 이 냄새만 여기를 딱 발라줍니다. 발라주면은 얘가 이제 착각을 하고 슉 와서 이렇게 먹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뭐 재밌는 얘기다 생각을 했었고요. 어쨌든 이런 다양한 이제 방어 기작을 가지고 이제 이 식물은 여기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의 이제 관심사는 이제 이쪽보다는 이 식물의 수정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식물이 이제 크게 두 가지 곤충들 혹은 이제 동물을 이제 끌어들여서 이제 수정을 합니다. 얘는 이제 흔히 저희가 이제 벌새라고 알고 있는 이제 새고요. 낮에 날라와서 이 식물의 이제 수정을 도와줍니다. 이제 보통 새들은 자기 둥지 곁을 이렇게 많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금방 이렇게 수 킬로미터 내에서 활동하면서 이제 화분들을 이렇게 옮겨주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밤에 날아다니는 이제 수정을 매개하는 곤충이 있습니다. 이제 얘입니다. 얘가 이제 만두카 섹스타라고 하는 불리는 나방이고요. 이 나방이 이제 밤에 날아다니면서 이 식물의 수정을 도와줍니다. 근데 이제 재밌게도 요 나방의 아이는 아까 보셨던 요 애벌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벌레가 크면은 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일 남자는 수컷 곤충은 와서 이제 화분만 나르고 꿀만 가지고 가는데 이제 암컷 곤충은 와서 꿀을 딱 먹고 얘를 몸을 최대한 굽혀서 거의 U자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 알을 하나 딱 놓습니다. 이제 알에서 깨어난 애가 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여전히 얘를 유인하기 위해서 이 식물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앞에 말씀드렸던 그 새는 이제 날아다니는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근데 이 만두카는 거의 미국 주와 주를 날아다니면서 화분을 날라주기 때문에 훨씬 자기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를 여전히 이제 밤에 끌어들이는 이제 몇 가지 행위를 합니다. 이제 사실 이게 이제 제가 연구했었던 거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해가 뜨면은 꽃이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이 사진은 이제 24시간 동안 찍었던 사진이고 약 한 15분 간격으로 식물 옆에 이렇게 탕탕탕 찍으면은 사실은 이제 식물이 거의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돌고 있는 것도 있고 얘는 거의 모든 식물 공통입니다. 이렇게 식물이 자라면서 이렇게 돕니다. 이 꽃의 움직임은 사실은 이 식물 굉장히 특이적인 건데 이제 쭉 내려와 있다가 이제 밤이 되기 전에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꽃잎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완전히 열리고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그 곤충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이는 이제 벤질 아세톤이라는 이제 화학 물질인데요. 이거 물질 외에도 이제 수십 개의 물질들을 이제 밖으로 확 뿜어냅니다. 그러면은 그 냄새를 맡고 이제 곤충이 날라옵니다. 근데 밤에는 사실 저희가 이제 사진을 찍기 위해서 밤에 막 이렇게 프레쉬를 터뜨려서 찍었기 때문에 곤충이랑 이런 게 보이는 거지, 사실은 밤에 정말 거의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건 이제 곤충도 마찬가지입니다. 곤충도 이제 거의 유일하게 요 물질만을 가지고 이제 꽃을 찾아오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걸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서 이제 인프라레드 카메라, 그러니까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제 봤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꽃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꽃 이제 있는 입구를 막 찾아서 그냥 예쁘게 탁 꽂을 것 같은데, 예, 안 그렇습니다. 이게 몇 번 근처에 와서 얘가 꽃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막 이렇게 터치를 해본 다음에 이렇게 꽂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꽃의 각도가 이런 이제 곤충을 유인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나, 뭐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주로 연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꽃의 움직임이 이제 식물체로부터 떨어져도 그대로 유지가 될 거냐, 사실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과학적인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왜냐면은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시간을 인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가끔 이제 뭐 외국에 나가거나 외국에 있다가 들어오면 이제 소화가 좀 잘 안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생체 시계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떤 이제 시계에 맞춰서 돌아가기 때문인데, 이제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독립적으로 이 생체 시계가 이제 작동을 할까, 그렇게 이제 궁금해서 이렇게 식물체를 다 떼놓고 봐도, 예, 이제 다른 꽃에, 심지어 다른 식물에서 와도 거의 똑같은 시간에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쫙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예, 이제 이런 움직임을 이제 보여서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제 식물이 이렇게 움직일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구를 하고요. 이제 그리고 약간 이제 물리적으로 설명하자면 굉장히 간단한데, 이제 얘를 이렇게 툭 잘라서 단면을 보면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세포가 요 반을 놓고 봤을 때 위쪽에 있는 세포들이 먼저 자랍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위쪽에 있는 세포들이 먼저 자라니까 얘가 이렇게 툭 떨어지고요. 오후가 되면 아래쪽에 있는 세포가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툭 올라가는 것들을 이제 굉장히 다양한 뭐 현미경이나 아니면 이제 영상 이제 기법들을 사용해서 세포 크기도 재고 얘가 어떻게 이제 움직이는지 뭐 그런 연구들을 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물은 꿀을 만들어냅니다. 굉장히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사실은 어떻게 꿀을 만들어내는지 아직까지도 잘 모릅니다. 그 중에 가장 이제 그 중요한 이유는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모델 식물, 이제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뭐 벼나 이제 아니면 뭐 애기장대라는 조그마한 풀이 있는데, 그런 모델 식물들이 꿀을 안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반 사람들도 다 알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많이 먹고 있는 꿀을 어떻게 만들어내지? 이걸 이제 잘 모르는 게 맞는데, 얘가 이제 C방이고요. C방을 열어보면 그 꽃 안을 이렇게 꽃을 이렇게 싹 벗기면은 C방이 있고, C방 아래에 이렇게 오렌지색 이런 조직이 있습니다. 얘가 이제 화밀이라고 불리는 데인데, 이제 여기서 꿀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 연구 중에 하나는 이제 어떻게 이 식물이 이 조직에서 이제 꿀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꿀 속에는 이제 설탕만 들어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곤충들이 와서 항상 이제 꿀을 이렇게 찾으려고 이렇게 막 휘젓는데, 곤충들이 꿀만 가져가면 좋은데, 그리고 화분만 날라주면 좋은데, 사실은 거기에 바이러스도 있고 균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식물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C방 근처에서 여러 이제 그 균들이 막 침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꿀을 굉장히 잘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꿀을 무균 상태로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단백질들, 물질들을 꿀에 잔뜩 이제 만들어서 넣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식물은 니코틴을 꿀에다가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벌이 너무 그러니까 나방이 와서 계속 막 이제 먹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먹으면은 내가 이제 뜰 때가 됐구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려고 뭐 이제 그런 다양한 물질들을 꿀에다가 넣어 놓기도 합니다. 이제 그 자연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하는 실험들을 계속 이제 몇 가지를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물론 이제 실험실에서 하는 실험들도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자를 대고 가서 식물이 얼마나 자랐나
뭐 이제 이런 것들 여전히 하고 있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식물들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이런 데 위에다 이렇게 쫙 올려놓고 이렇게 쭉 돌립니다. 쭉 돌리면서 이제 카메라가 있는 각각 특수한 카메라들이 있는 방을 이렇게 쭉 이렇게 돌면서 얘가 얼마나 자랐고 몸무게는 얼마나 늘었고 광합성은 얼마나 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거의 실시간으로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예, 거의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 이제 가까운데요. 예, 이게 소리를 줄이고, 예. 얘가 이제 길라몬스터라고 하는 이제 도마뱀 동물입니다. 이제 저는 거기 이제 주로 한 5년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이제 3월 5년밖에 없었고, 그 지도 교수님은 여기서 20년 넘게 있었는데 이 동물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예, 저희만 요때 요 필드에 있었던 몇 사람들,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 저희가 이제 여기 앞에 이제 밭이 있어서 이제 실험을 하다가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은 이제 주로 가는 이제 곳입니다. 가면 근데 누가 이제 화장실을 여기 갔다가 얘가 이제 기어 나온 거를 이제 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이제 굉장히 독이 있는 애고요. 이제 얘한테 잘못 물리면 소도 이렇게 죽습니다. 이제 딱 한번 물면 독을 쫙 넣고 놓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제 이 동물을 이제 관찰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많이 느꼈던 거는 그 필드에서, 그러니까 물론 실험실에서도 굉장히 이제 많은 실험들을 하지만은 이제 자연에 가서야만 볼 수 있고 그걸 볼 수 있다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특별한 걸 봤으면 이건 다른 사람들이 못 본 굉장한 특이한 거구나.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의 이제 대부분의 연구 주제들은 이 필드에 갔다가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하고 내가 이거 한번 연구해 봐야겠다. 뭐 이렇게 해서 출발한 이제 프로젝트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저도 사실 아까 꽃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데서 관찰을 하고 이런 거 한번 연구를 해보면 좋겠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출발을 했던 거고요. 이제 주제는 한 가지 더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미국에 됐던 연구고 독일에 됐던 연구고 한국에 들어와서는 이 식물을 뭐 계속 할 거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당연히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에서 자라는 식물들과 곤충들에 관한 연구들을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유채 씨가 좀 필요해서 이제 제주도에 가서 유채를 채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집을 해왔는데 왜 제주도까지 갔냐? 제주도에서만 그 약간 야생종의 유채가 있습니다. 우장춘 박사님께서 1950년대 이제 보급해놓은 유채, 현재 육지에 와 있는 것들은 이제 카놀라라고 불리는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뭔가 육종을 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서 이제 저희가 일부러 제주도까지 가서 이제 채집을 해와서 씨를 말리려고 책상에다가 이제 수백 개 이런 유채 씨릭들을 쫙 널어놓고 그 다음에 갔다가 이제 왔는데 이 구더기죠 우리 표현으로는. 이 구더기들 수백 마리가 제 책상 위에 이렇게 막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이제 옆에 있던 연구자분들도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이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얘가 뭐지 이러면서 그냥. 근데 옆에 이제 또 다른 한 연구원 한 명이 이제 곤충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거 왜 죽이냐고 그러면서 이제 얘를 이제 딱 가지고 이제 키웠습니다. 키워서 요를 애를 만들었습니다. 성충은 귀엽죠. 그래가지고 이제 과연 얘네들이 이제 유채 씨를 제거하는데 전 세계에 있는 유채 씨의 10% 이상을 얘네들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중요한 해충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얘를 잡아야 되나? 근데 얘를 잘 못 잡는 이유가 여기 보면 구멍 보이시죠? 구멍에 쏙 들어가서 한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아무리 내가 농약을 치고 이래도 잘 안 죽는 이제 해충인데, 그래서 근데 잘 모르더라고요.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연구도 거의 안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이제 연구를 해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성충을 만들었는데 성충이 뭘 먹는지를 몰라서 성충은 곧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초 연구가 잘 안 돼 있으면은 특히 이제 이런 건 저희가 이제 아마추어 곤충학자들의 힘을 굉장히 많이 빌립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미 곤충에 관심을 갖고 이 곤충이 뭘 먹나를 굉장히 잘 관찰하고 이제 블로그나 아니면 이런 데 올려놓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보고 저희들은 얘가 뭘 먹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얘는 잘 몰라서 배추도 줘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서 줘봤지만 먹지 않고 곧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번 더 채집을 하고
한번 이제 어떻게 뭘 먹고 자라는지 이렇게 볼 생각이고요. 예, 오늘 이렇게 굉장히 한 40분 정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사실은 관찰은 이게 우리는 너무 이제 관찰한다 그러면은 너무 초등학생 것 같고 너무 어린이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린이한테는 굉장히 잘 얘기해요. 너 관찰을 잘해야 돼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얼마 전에 이렇게 중학생들을 이제 상대로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한 4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엄마들이 애들을 데려다 놓고 나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나가시냐고. 그러니까 아이들만 공부하면 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제 왜 본인도 하기 싫어하는 공부를 왜 아이들을 시키려고 하시냐고, 앉으시라고. 그래서 이제 한 어머니들과 같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관찰은 어린이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관찰은 또 과학자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과학에 관심 있는 분들, 특별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산행을 좋아하신다거나, 어디 바다를 가기 좋아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관찰을 하시고, 그냥 뭐랄까, 어떻게 보면 생각 이렇게 많이 하자, 이게 내게 얼마나 유용할지 생각 안 하고, 이제 블로그에 올리는 그런 글들이 실제로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자연에서 이렇게 관찰한 이야기들, 특별히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아마 다음번에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